네, 안녕하십니까. YTN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옥입니다. 우리 김창옥 교수님과 함께 지난주부터 저희 YTN에서 대국민 불통치유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소통의 기본은 나다. 네. 나를 네. 좀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나를 사랑하려면 가끔은 조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기적이 될 필요도 있겠다. 네. 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나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 없으면 더 잘 됩니다. 그분 없으면 엄마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나 없으면은 우리 애들은 밥도 못 먹어. 더 잘 먹어요. 네. 또 새엄마도 오시고 더 잘 먹고 이렇게 남편도 끄떡 없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나 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들을 준비 다 되셨죠? 네.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김 선생 강의는 된다. CD 찍어보자. 연수원 제가 지어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솔직히 이때까지 살다가 한 번 정도 정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라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내리시고요. 나는 내가 자살을 하는 거는 생각 안 했지만 내 주위에 저분이 먼저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많아요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을 재수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강연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이렇게 영상물로 뭐 이렇게 오디오로 이렇게 팔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주 진취적으로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금방 울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체격이 되게 좋고 다부져 보이시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유 사장님 제가 뭐 강연 CD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하면 울어버리실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울어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CD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연 끝나고 그분 회사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사장님께서 여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저, 누구누구 씨. 이렇게 세 명이서 앉았는데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건 뭐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고는 여직원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여직원 와이프입니다. 강사님 제가 사실은 자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삶을 마감하면 회사가 순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아내에게 회사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알게 하고 제가 삶을 마감하려고 와이프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지방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중풍 때문에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누나들이 8명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의 자녀는 나를 포함해서 5명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죄진 게 아니니까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여성분은 몇 명입니까? 자녀분이?
몇 명이라고요? 부모님 포함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세상에 이런 이리로 나가셔야 하는데 소나기로 오신 듯한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가 이제 뭐 8명, 9명 이렇게 된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몸을 못 움직이셔서 누나네 집에 이렇게 1년씩 돌아가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방 안에서 대소변을 자꾸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조카 애들이 어리니까 엄마, 왜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살아? 냄새나.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조카가 되는 친구뻘의 그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이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나갈 수 있는 공식적인 타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누나가 이랬어요. 누구야? 너 공장 가. 너 고등학교 가면 돈 못 대줘. 아빠도 없고 누나들이 어떻게 대주냐. 매형 눈치 보인다. 그랬더니 누나, 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학교를 갈게. 그래서 이제 해양고등학교라는 데를 갔대요. 기숙사가 있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그 집을 나가는 날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해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갈 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기분 좋은 거 50. 나머지 50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미안함. 뭐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엄마를 혼자 두고 자기만 도망가는 것 같은 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해양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외국 상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에 내리면 막 놀러 가는데 본인은 놀러 가지 않고 영어를 공부해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그 사업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컴플렉스를 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뭐라고요? 이 이론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김창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제 지가 자기 방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뭐예요?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을까요? 그 아이는. 엄마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식구랑 다 같이 오고 싶은데 그러면 잡혀요. 누구만 온 거예요? 나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거를 할수록 여전히 엄마는 안 좋은 걸 할 텐데, 여전히 아빠는 계속 노동일을 할 텐데 나만 이런 좋은 걸 해도 되나? 그리고는 이게 심각하게 되면 이제 컴플렉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컴플렉스가 됐냐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사기꾼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있는 사람. 2번째, 마음의 건강이 깨진 사람.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는데 마음이 매우 건강해요. 항상 초자연주의자예요. 그런데 사기꾼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 행동이나 목소리나 말하기가 균형점을 잃었다. 이런 사람이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장님의 돈을 사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자꾸 뭔가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사기꾼한테 상처받으셔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셨어요. 왜냐, 한국에서 사기를 많이 맞으니까 러시아로 가셨대요. 왜냐, 미국으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건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도울 게 없나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이 좀 이렇게 어둡고 냄새 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 학장에게 가서 내가 화장실을 고쳐주겠다. 화장실에 우리 아이의 이니셜을 박아주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살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중간에 브로커가 또 사기를 쳤어요.
한국 사람이. 그리고 너무 상처를 입어서 한국 사람 정말 싫다. 그리고 저보고 강사님, 한국 사람 너무 싫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기를 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등 뒤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나 사기당함. 돈 필요한 사람 얘기하시오. 라고 사장님 등 뒤에 써져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쩌면 되게 나쁜 짓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이 건강하지 않아서 사기꾼들이 사기 안 치려고 했는데도 사장님을 보면 사기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장님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도와주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사장님 건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나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소장님이 꿈이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뭐 제 토크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골에 연수원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쉬었다 가는 장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연수원 제가 지어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만난 지 하루 만에. 사장님, 남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 좋은데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안 도와주면 사기꾼들이 계속 모일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엄마하고 아빠를 말려야 되는데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보다가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울 것 같으면 막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른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딸들이 용감하게 엄마를 지키죠. 그리고는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가 이제 싸움이 다 정리됐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때도 이제 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문지방을 막 머리로 박으시는데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 박아서는 죽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저거 액션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PC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공사판에 합판 같은 거 깔아놓고 어린애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막내 누나가 저를 찾으러 옵니다. 그 유명한 이름 김미자가 저를 찾으러 오는 거죠. 그리고는 엄청 씩씩대면서 찾으러 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석탱이에서 울다가 이렇게 코도 흘리고 눈도 흘리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동생에게 누나가 뭐라고 해줘야 동생이 안심할까요? 괜찮니? 우리 동생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빠 머리 찢고 기절하셨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영화의 진행이죠. 그런데 이제 김미자는 저에게 와서 첫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 겁쟁이야! 넌 남자가 엄마도 못 지키냐? 그리고는 이제 그 말이 다 맞잖아요. 저는 엄마를 못 지킨 거거든요. 나 혼자만 아빠한테 안 맞으려고? 험한 꼴 안 보려고? 저 혼자만 도망 나왔다고요. 저도 편치는 않았지만.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컴플렉스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 돈으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죠. 돈으로 도우면 끝도 없어. 돈으로 도우면 끝도 없어. 저는 뭘로 도와주려고 할까요? 말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이 직장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없어서 그 직장이 안 됐나요? 축제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가 나갔다고 축제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만 모르게 됐나요? 나만 모르게 됐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거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잘 되나 은근슬쩍 알아봐요. 전화해보거든요. 뭐 이렇게 뭐 요즘 잘 돼? 뭐 이렇게 뭐 잘 계셔? 그럼 이제 그쪽에서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아, 빨리 다시 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내가 뭐 하는 거 있나? 아니, 내가 뭐 하는 거 있냐고. 나 뭐 설렁설렁 뭐 그냥 뭐 이게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속으로 가봐.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성과 말고요.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너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애들이 뭐 좀 잘하면 40점 받다가 90점 받으면 너무 좋다. 처음에는 성과를 칭찬하는 거래요. 너무 좋다. 엄마가 좋은데 넌 얼마나 좋아. 이제 이러는 건데 최악의 칭찬은 이거죠. 40점 받다 90점 받았어요.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받잖아요. 방심하지 마.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칭찬은 이런 거래요. 엄마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지랖. 아주 그 오지랖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오지랖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남에게 더 피해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스스로 담을 쌓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골방에서 기다리고 이런 변태적인 성향으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현명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카톡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카톡이라고 지금 타이밍도 적절하네요. 여러분, 사람은요 카톡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지없습니다. 네? 운명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사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또 그런 사인을 주시면 저도 준비한 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지만 사람들하고 강연을 하고 이런 모임을 하면서 저는 계속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봐. 나한테 배우니까 잘 되잖아. 그러니까 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나 너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해줘. 난 인정이 필요해. 주로 강연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입니다. 매니아로 강연을 듣는 여성들이 저는 매우 피곤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꾸 남편에게 강의를 들으라고 합니다. 예? 여보, 이거 들어봐. 당신은 변화가 아니라 개조가 필요해. 정신 개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야. 지금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강의를 들으라고, 강의를. 지금 YTN에서 소나기가 나왔어. 그런데 사람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만나고 어울리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변화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강연 중에서 얘기하셨던 그 사장님은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사장님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CD는 나왔고 안 팔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김창욱의 통통 토크 시간입니다. 통!
엄마 아빠 이혼 후에 엄마랑 헤어져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정이 많아서 자주 다투게 됩니다. 괄로치고 청소, 빨래. 이걸로 엄마를 다투는 호로딸이네요. 싸우다 보니 말이 끊기고 소통은 불가합니다. 오늘 같이 왔습니다. 오늘 엄마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집에 시골에서 살아서요. 집 좀 이렇게 베란다 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8그루를 심었는데요. 3그루가 죽었습니다. 잘 자라던 나무를 새로운 땅에 심으면 악력이라고 하는 땅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원래 있던 땅보다 3배가 필요하답니다. 엄마도 딸도 원치 않게 각각 다른 땅에서 살다가 한 땅에 옮겨 심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딸과 엄마라고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요, 이게 필요한 게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대화하려고 뭐를 마시나요, 보통? 술을 마십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도 그냥 대화하나요? 그냥 대화하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뭐를 먹으면서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나요? 커피나 차, 네. 그리고 샐러드. 샐러드 많이 드신다고요. 12번. 여러분 그러다 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요 샐러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매개체를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오셔서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엄마하고 할 얘기가 있다고요. 엄마, 아까 그 강사는 한국 사람이야? 그럼 이제 엄마도 할 말 있다고요. 아이고 그래, 한국말 잘하더라고. 그 친구, 그 강사가 한국에 오래 살았나 봐. 이러면서 에이 하면서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따님이 이미 용기 있습니다. 좋은 관계 가지실 수 있는. 어디 계실까요?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 당일날 어떻게 알게 돼서 신청했는데 2자리 했는데 누구랑 오지 하다가 엄마랑 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 그러세요? 오셨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마이크 한번 주시고. 어머니 오늘 조금 재미있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네. 따님이랑 얘가 오셔서 너무 더 말을 안 들어서 따님이 말을 안 들어 처먹나요? 너무 안 들어요. 따님 결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사람을 좋아하지 모술을. 계속 퇴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결혼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들도 만나봐야 이제 이놈이 좋은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또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따님에게는 술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으니까. 네. 제가 마지막 사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아들 2명을 둔 50대 직장 엄마입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남편과 대화하는 것보다 아들 둘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구 모두 모여 대화하다가도 저의 자식 사랑과 관심에 신랑은 슬그머니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불쌍한 아버지시네요. 마음은 남편과 대화를 거부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남편과 대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건가요?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손 한번 들으시고 이참에 깨끗하게 가정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쁜 쪽으로 정리가 아닙니다. 이제 좋은 쪽으로 정리입니다. 자, 어디 손 한번 계신가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우리 어머니. 남편분이 섭섭해 하시다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죠. 아는데 안 돼요. 물론 제가 종교 생활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 남편이 눈치채지 않을 만큼 해주는데 그것이 제 진심이 아니고 행으로 하는 거죠. 행으로. 그것이 괴로워요. 그렇지만 남편분에게 뭐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안 오히려 하죠. 더 예의 바르게 근데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들어오시면 근데 그게 더 뭐 이렇게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마음은 잘 열지를 그렇죠. 못하신다. 근데 그 이유는 젊었을 때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를 좀 섭섭하게 하신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깊이 내려가 보면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은 혹시 그 섭섭한 게 있는 걸 아세요?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네,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어요. 100점 만점 며느리와 와이프로 엄마로 살아왔는데 한 90점만 좋은 며느리가 되시고 10점은 조금 안 좋은 며느리가, 안 좋은 엄마가, 안 좋은 그 와이프가 되시면 제가 보기에 더 좋은 관계를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 탈출구를 뭘로? 제 취미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POP, 리본공예, 기타,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뭐 이런 와, 것들을. 그러면 기타 치면서 중국말로 계속하고 리본 묶고 착한 근데 그 사람이 나빠진다는 게 뭔가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막 하고요? 막 하지 마시고 오늘 이거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가서 나와봐! 이러지 마시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에서 한 10%의 공감만 조금은 못돼지셔도 괜찮다. 그리고 한 번만 용기를 내셔서 나 당신 때문에 섭섭하고 짜증나고 내 인생 정말 너무 화가 나.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을 방지하고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마이크 아들 한번 받으세요. 엄마 이런 거 있는 거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하고 그런 거 알고 있으셨어요? 이렇게까지는 깊게는 몰랐고요. 그냥 어느 정도 느낌으로만 알았습니다. 느낌으로만. 네네. 그래도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예, 엄마, 엄마 옆에도 영상 메시지 하니까 되게 느낌이 그런데 옆에 옆동 아줌마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은근히 엄마가 먼저 아빠를 긁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가지 안 긁으면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으실 것 같으니까 엄마.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야 이거 원점으로 이거 다시 지금 돌아가야 위험한데요. 이거 자 그리고 뭐 아름다운 마무리 부탁합니다. 어쨌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PD님은 네. 직장인이시고 또 남편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 엄마이면서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때 좀 젊은 스트레스가 여성, 좀 되세요? 저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잘하지는 못하면서도 그 슈퍼우먼 컴플렉스 있잖아요. 다 잘하시고 다 잘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디 하나가 만약 공백이 생기면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교수님 강의 듣고 저도 좀 나빠지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그게 누구든 그 상황을 10% 정도는 아니요. 저 샐러드 안 먹겠어요. 아니요. 그럼 지금부터 김창원 교수님과 여러분의 1대1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 마음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생겼습니다. 11년 전에 엄마가 아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병원에 계신데 이 강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우리 먼저 질문하신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아, 지금 고등학생이세요? 네. 2학년이요? 네. 오늘 누구랑 왔습니까? 아, 저 혼자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이네요. 자, 질문 한번 해주세요. 꿈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꿈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 그러면 먼저 우리 학생은 꿈이나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저는 꿈이 꼭 진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성공이 꼭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꿈은 진로고 성공은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되죠.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쁜 여자는 날마다 행복할까요?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쁜 여성들도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저는 제 꿈이 언제 처음 이렇게 형성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그 오보의 악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화 시스터 액트를 보게 됐습니다. 노래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꿈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사람들하고 즐겁게 무언가 행위를 하면서 어두웠던 곳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게 제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만약에 이 강연이 즐거웠거나 누군가가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됐다면 저는 오늘 제 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죠? 근데 포기만 안 하면 이 시간이 꼭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지금 이 힘든 게 그들을 만나는 문이 될 거예요. 내가 좋아져도 여전히 나처럼 힘든 사람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네, 저는 친정 아빠랑 사실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운데 11년 전에 엄마가 아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엄마에 대해서 늘 구박에 이게 주눅 들게 하고 그거를 참고 삭히고 사시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됐고 제가 31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근데 그 이후에도 아빠는 본인 좋아하는 것만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근데 저는 미운 아빠지만 저도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웃고 애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빠랑 정말 진정 소통은 안 했고 돌아가시고 나면 또 정말 내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후회를 하지 않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갑시다. 포탈에 김창옥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뜨는 건 김창옥 결혼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김창옥 강사님 결혼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네가 나랑 할 거냐? 안 할 거면 알지 마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딱 쳤습니다.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뜨는 아버지의 연관 검색어는 뭡니까? 그냥 밉다. 밉다. 그냥 보기 싫다. 보기 싫다.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랑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이 강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미워요. 아빠가 엄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매우 속상하고 아버지에게 미안하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입니다. 이 앞에 걸 꼭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을 넘어서 좋은 땅에 가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해봅시다. 아주 짧게여도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멋있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매우 원초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빠 진짜 사실 너무 미워요. 그 감정이 정말 어떻게 주체가 안 될 정도인데 가시기 전까지 정말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밉다란 말을 반드시 하러 갈게요. 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빠는 사랑하는 셋째 딸하고 얘기를 자주 해주셨지만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집안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게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서 되게 원망도 많이 했고 미워하고 그냥 소통 없이 지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병원에 계신데 뇌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치매를 앓고 계시고 이제 방문을 해도 온지도 모르고 아버지 만약에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오신다면 아버지한테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솔직한. 그냥 뭐 얘기도 필요 없고요. 그냥 소주 한 잔 같이 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나온 아버지와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뇌에 안 좋다는 소주를 의식에서 막 깨어나신 아버님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병원에 계신 지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제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컸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남 부럽지 않은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마찬가지로 고맙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는데 그 말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연을 항상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이유가 이렇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행복을 주시는지 강사님한테 저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제 쉬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쉬는 시간보다 선생님의 그 질문이 저를 더 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속한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은 돈 벌려면 조금은 힘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도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제 비장의 무기 쇼핑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사무실에 왔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양복을 샀고요. 내일 그 양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솔직히 있고, 그리고 오늘 대전에서 강연장에 2시간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에 그 자전거 이렇게 빌려서 타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혼자 타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비싼 자전거 안 샀는데 내 자전거도 아니고 500원인데 기분이 참 좋구나. 남자는 하체라고 했으니 더 열심히 밟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수부지를 한 바퀴 쭉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거 한 바퀴 이렇게 30분도 안 될 만큼 돌았는데요. 그게 몸에서 실제로 좀 이렇게 체증이 내려가듯이 툭 하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질문하신 분의 질문처럼 언제 즐거우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남편, 지금 와이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좋은 관계를 맺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 피는 좋은 계절입니다. 꽃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봄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가슴 깊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 강의 든 이후로 오늘부터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교수님의 순발력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들을 건데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